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제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되고 통장 잔고가 0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한평생 자식 키우면서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그 절망감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또래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해 유심 해킹 피해자의 70%가 58세 이상 중장년층이었으며 한 번 피해를 당한 분들 중 43%는 6개월 내에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유심 해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예방 방법과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유익한 정보를 나눌 예정이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영상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정용입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로서 30년간 수많은 사기 사례를 접해왔지만 요즘처럼 교묘한 수법은 처음입니다. 특히 유심 해킹은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얼마 전 제 오랜 지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평범한 은퇴자였죠. 어느 날 아침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KT 휴대폰 계약이 해지되었고 명의가 도용되어 KT 알뜰폰이 개통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직후 벌어졌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알림 문자가 왔는데 계좌에서 1천만 원씩 총 5번에 걸쳐 5천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김 씨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추적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평생 준비한 노후 자금이 사라졌어요. 이런 사례가 왜 특히 55세 이상에게 많이 발생할까요? 해커들은 디지털 기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자산은 많은 중장년층을 노립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보다 보안 인식이 낮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린 점을 악용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가까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주변 분들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심 해킹에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커들은 먼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에 전화해 휴대폰을 분실했다 또는 유심이 고장났다고 속이죠. 그리고 새 유심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모든 전화, 문자, 인증번호를 가로챕니다. 휴대폰이 먹통이 된 그 짧은 시간 동안 해커들은 김 씨의 뱅킹 앱에 접속하여 돈을 인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는 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이죠. 해커가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를 가로채면 모든 인증 코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계좌, 신용카드,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위험해집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해커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의심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징후 없이 갑자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 씨도 어떤 의심스러운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런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는 돈을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유심 해킹의 실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유심이란 우리가 휴대폰에 끼우는 작은 칩입니다. 이 칩 안에는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통신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해커들은 이 유심 정보를 탈취하여 복제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통신을 가로챕니다. 특히 유심에는 IMSI라는 고유 식별번호와 인증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보가 유출되면 해커가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가 다크웹이라는 불법 사이트에서 거래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몇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제가 서울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태훈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유심 해킹은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지속적인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사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세요. SKT, KT, LG U+ 모두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군가 여러분의 명의로 새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하려 할 때 반드시 추가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둘째, 통신사 소액 결제 차단을 신청하세요. 해커들은 종종 소액 결제를 통해 피해자의 계정을 테스트합니다. 이를 차단해두면 이상 징후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유심을 교체하고 가능하다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SKT의 안심 유심, KT의 유심 안심, LG U+의 유심 지킴이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넷째, 만약 휴대폰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통신이 안 되면 즉시 다른 전화로 통신사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도 즉시 연락하여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몇 분의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분증을 제발 급받으세요.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신분증 정보로 통신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이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동생 박정우는 작년에 제가 알려준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누군가 그의 명의로 유심 교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덕분에 추가 인증 절차가 발동되었고 해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적용하시면 이런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시스템과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보안 정책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 확인 절차가 너무 간소화되어 있어 범죄자들이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태훈 교수는 현재 통신사의 본인 확인 시스템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생체 인증과 같은 강화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심 해킹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FBI와 인터폴 등 국제 기관의 공조 수사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금융권의 책임 의식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강화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의 본인 확인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피해자 구제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여러분의 휴대폰과 계좌를 점검하세요. 모르는 번호로부터 수상한 문자가 오지 않았는지,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 내역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다음 번호로 신고하세요. 통신사 고객센터 SKT는 114번, KT는 100번, LG U+는 114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번 없이 182번, 그리고 금융감독원 1332번입니다. 이 번호들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친척분들에게 꼭 알려드리세요. 한 분의 정보가 악용되면 그 주변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최신 해킹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의 파인 서비스에서 최신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심 해킹은 기술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제가 30년 동안 보안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가 발생한 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절망적인 표정입니다. 그때 조금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미리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심 해킹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유심 해킹 피해액은 무려 470%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범죄자들이 이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최근 상담해 드린 이영숙 할머니 73세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은행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아들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내 폰이 고장나서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 문자로 온 인증번호 6자리 좀 알려줘. 라는 내용이었죠. 할머니는 아들인 줄 알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셨고 그 결과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자들이 단순히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관계, 일상 패턴까지 파악한 후 접근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설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설정 앱에서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바이오 인증이나 생체 인증을 활성화하세요.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설정해두면 해커가 원격으로 여러분의 폰을 조작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은행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반드시 추가 인증을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은행 앱은 설정 메뉴에서 보안 또는 인증 항목을 통해 추가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중 인증을 설정해두면 해커가 여러분의 인증번호를 알아내더라도 추가 장벽이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공 와이파이는 가능한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금융거래를 할 때는 절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세요. 해커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여러분의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폰 잠금 화면은 반드시 설정하세요. 패턴, PIN, 비밀번호 중 가장 복잡한 것을 선택하시고 절대 생일이나 전화번호 끝자리 같은 쉬운 조합은 피하세요. 다섯째, 중요한 계좌는 별도의 보안 계좌로 관리하세요. 모든 돈을 하나의 계좌에 보관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큰 금액을
보관하는 계좌를 분리하세요. 큰 금액이 있는 계좌는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모든 금융 앱과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방법들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김영수 씨처럼 하루아침에 5천만 원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해 가족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인증번호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다른 경로로 본인 확인을 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일단 그 전화를 끊고 평소에 사용하던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보세요. 또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 30분 후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말해보세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시간을 주면 사라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가족 간의 소통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금융사기 대응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돈과 관련된 긴급 요청은 항상 특정 암호를 먼저 말한다. 같은 가족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가족을 사칭해도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정보와 예방책만 있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 세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심리의 중요성입니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그들이 정말 주장하는 기관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부기관이나 은행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사기꾼들은 항상 긴급함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여러분을 당황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일단 시간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해당 통신사와 은행에 신고하세요. 통신사에는 명의도용 피해 신고를, 은행에는 계좌 동결 요청을 하세요. 둘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사이버범주 신고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셔야 추적이 가능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하세요. 금감원은 피해금 환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모든 증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계좌 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수사와 보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명의로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모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이야기하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길 수 있지만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상 공유 버튼을 눌러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박정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